네, 자, 프로이드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뭐 하여튼 심리학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를 생각하고 또 무의식 그러면 예, 그 역시 이제 프로이드를 생각하고, 예, 뭐 하여튼 어떤 뭐 특별히 또 이제 인간의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프로이드를 떠올려서 프로이드의 이름은 정말 진짜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프로이드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냐, 정신분석이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사실은 뭐 그냥 프로이드 이름만 아는 거지, 예, 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차근히 하나씩 파헤치는 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 구조,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성격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의식 구조가 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그런 의식 구조에 뭐 이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또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프로이드 그러면 뭐 성의 개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랄까 단순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좀 그래서 프로이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유아기 아이들을 다루시는 선생님들이라면 프로이드의 그 인생의 유학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왜 어떻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가 이제 대가기는 하지만 프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에릭슨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성격 이론을 얘기한 뭐 사람들, 애착 이론을 얘기한 사람들, 다 사실은 계보로 따지면 정신분석 계보의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프로이드 학파가 있고 조금 프로이드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또 프로이드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학자들을 대부분 정신분석의 계보의 학자들로 보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생의 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신분석 계보의 학자들이 프로이드도 그렇고, 또 이제 애착을 얘기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애착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역시 인생의 초기, 프로이드는 특히 인생의 초기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엄마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이거가 굉장히 하여튼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애착이론 학자들은 애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인 만 2세 이내의 인생의 시간이 차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도 역시 이 프로이드처럼 정신분석 계보의 학자들이죠. 대상관계 이론의 학자들도 역시 생애 초기에 대상인 엄마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때의 그 양육의 질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인생의 차후에 삶을 달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생의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의 초기에 정말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진짜 친절한 양육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성격도 이렇게 원만하게 자라고 타인들하고의 대인관계도 잘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 이론의 큰 특징이자 또 다른 정신분석 계보학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를 잘못 지나갔으면 다 뭐 하여튼 어떻게 잘못되느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프로이드 시절에는 초기의 결핍이 좀 이렇게 보상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이렇게 두렵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꾸로 가면, 그러면 인생의 초기를 이 아이를 잘 키워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있죠, 그죠? 조금 손을 놔도 괜찮은